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요, 이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알겠어요. 이제 이론적으로 그냥 결과에 이런 병명 통증을 없애는 순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인을 뿌리를 뽑아야지 된다. 근데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해야지 되는 게 근육 치료다. 뭐 이렇게 근육을 강화하는 거다. 근육을 잘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아들었나요? 네네, 한 70% 알아듣었어요. 아, 그래서 네, 이게 학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책이 조금 어렵긴 네, 한데 맞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근육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되고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줘야지 되는지 어떤 운동들을 해야지 되는지도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좀 재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제 책의 내용이 좀 낯설고 어려운 것은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기존에 이야기하던 기존 의학에서 이야기하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의학 정보들이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약간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죠, 사실은. 네. 있지만 굉장히 일반 대중들이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쓴다고는 했지만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좀 너무 또 쉽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의료 또한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제 몸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근육은 알통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일반인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치료해가지고 어떻게 통증을 치료를 하느냐라고 하는 많은 의아심을 사실은 갖는 게 사실이죠. 약간 질문에서 답을 내가 하나 캐치를 못했네. 네,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아파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계속 앉아 있거나 서서 움직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데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방청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앉아서도 허리 근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운동법이 혹시 있으신지 노하우를 살짝만. 나머지는 직접 가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질문이 길어져가지고요. 질문을 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을 했다가 질문이 길어지니까 그 답변 잊어버립니다. 네, 질문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70%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40%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신경근골격계 질환 이것이 아니라 60개 정도 됩니다. 내단계와 심폐와 뇌와 뇌 질환을 제외한 60개의 질환 중에 과연 우리 근육이라고 하면 당연히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을 강화시키면 이렇게 알통이 생기고 복근이 생기고 그렇죠. 가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나타나는 60개 질환 중에 과연 근육이 약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뭐가 있냐 생각해 본다면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육은 뭉쳐있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뭉쳐있거나 경직되어 있거나 그래서 병이 오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정확하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근육의 길이가 이제 짧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하고 이완을 하고 운동을 통해서도 근육을 이렇게 이완을 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통증이 그러면 이제 근력을 강화시켜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피트니스 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대학병원급에서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또한 트레이너들이 주로 하는 업무들이 근력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강하면 강한 파워를 느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사실이면 하지만 그 전에 통증 환자라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환자들이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하면 통증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속 운동의 강도를 강하게 올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올려가면 올려갈수록 근육 타이트하게 더 붙게 되고 그것이 관절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관절 내부의 압박력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통증은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 트레이닝을 하기 이전에 통증을 먼저 제로로 만든 이후에 그 선수들에게 맞는 부족한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엑서사이즈, 근력 트레이닝은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지 통증 환자를 근력 트레이닝을 통해서 페인을 없애겠다라고 시도는 어쩌면 무모한 시도이겠죠. 그러면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네. 것부터 먼저 해야지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근육을 어디서부터 풀까요? 그래서 이제 그 예들을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인체 육백의 근육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 근육이 움직였을 때 어떤 액션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근육이 늘어날 때 나타나는 통증들이라면 그 동작을 계속하면 근육이 풀리게 되는 거고요. 압박성 통증이 나타난다면 그 동작을 멈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령 허리를 이렇게 숙일 때 제가 일어나도 되나요? 네네네. 일어나서 또 시험 좀 보여주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도 되나요? 네. 중간으로 쓰세요. 괜찮아요. 가운데서 네, 중간으로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으로. 제가 이제 옷을 좀 입어가지고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뒤쪽이 아플 수도 있고요. 앞쪽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그래서 고관절이 아파서 툭 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을 합니다. 이 모든 환자들이 사실은 요통 환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아픈 허리가 늘어나는 통증이라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늘어나는 통증이라면 그 동작을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압박이 될 때 나타나는 통증이라면 그 동작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틀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어떤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가령 내가 허리를 이제 숙였을 때 만약 앞에 여기 사타구니가 끼면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압박이 되는 것이잖아요. 앞쪽은 뒤쪽은 다 스트레칭이 되고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였을 때 장단지나 발꿈치나 장단지나 허벅지나 엉덩이나 허리나 등이나 이렇게 아프면 이 운동을 계속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해나가면 그리고 나서 다시 허리를 숙여보면 더 쉽게 내려가게 되고 통증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허리를 숙이는 운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타이트하게 짧아져 있는 근육이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의 길이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통증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육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근육이 뭉쳐있기 때문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을 자기가 원래의 보유한 길이로 늘려만 준다면 근육은 더 이상 통증이 없고 제대로 제 힘을 발휘하면서 자기가 뇌에서 내주는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허리를 숙였을 때 이 앞쪽이 아프다면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취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제끼면서 이 앞쪽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죠.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다리를 앞쪽으로 뒤로 벌린다면 앞쪽은 더 효율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겠죠. 팔꿈치도 마찬가지겠죠. 팔을 드는데 이두박근에 손상이 와가지고 아픈데 계속 아픈데도 불구하고 구부릴 때 아프잖아요. 압박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뒤쪽에 있는 삼두박근 사와 삼두근이 해당하는데 구부릴 때 아프다면 이걸 계속 구부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스트레칭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구부려 본다면 통증은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구부리고 펴고 났을 때 통증이 안 생길 때까지 스트레칭을 해 나가면 더 이상 바이셉스 머슬 이두박근은 손상이 되어 있지 않고 완전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구부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가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그동안 제가 아파가지고 이러면 이 상태에서 절대 안 움직였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아플 때는 뒤로 펴주고 숙일 때 뒤쪽이 아프면 계속 그 동작을 하면 됩니다. 뒤쪽이 아프면 숙일 때 뒤쪽이 아프면 앞으로 숙이는 거고 앞쪽이 아프다 그러면 뒤로 네네. 이렇게 네 병원에 가서 돈 주고 알아야지 되는 이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또 궁금하신 것도
또 질문 또 받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직업이 이렇게 물리치료사시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물리치료사를 보면 병원에 가면 뭐 찜질팩을 놔준다거나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전기 뭐 이렇게 저주파 이렇게 뭐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그거 하시기 위해서 그만두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이 물리치료가 또 다른 정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저 또한 대한민국 물리치료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의 전 국민적 인지도가 떨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국민들이 대한민국 물리치료를 이렇게 핫팩하고 전기치료하고 빨간 불 켜주고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물리치료사들의 책임이죠. 그런데 물리치료는 의료법상에서 명시가 되어 있듯이 다양한 어떤 물리적 인자, 도구들, 손이나 여러 기타 장비들, 운동 장비 또는 중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모든 것들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라고 하면 크게 이제 지금 패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런 핫팩이나 전기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모달리티 치료라고 하고 물리적 인자 치료 말은 좀 어렵지만 원어를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피지컬 에이드가 오는데 그러한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크게는 이제 운동 치료, 세라피틱 엑서사이즈라고 해가지고 큰 맥락이 하나 있어요. 이 운동 치료 안에는 이제 스트로크 환자들이나 뇌졸중, 척추소상 환자들 가을에도 이렇게 스마일코 인저리로 인해서 하지마비가 되어버리는 경우들 또는 교통사고나 어떤 고혈압에 의해서 반신불수가 되시는 분들 또 낙상에 의해서 손상되시는 분들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추신경계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처럼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전문으로 또 치료하는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또 스포츠 쪽에도 스포츠 물리치료라고 해가지고 여러 이제 스포츠 구단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물론 외부로도 진출을 이제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리치료의 하나의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 패널분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물리치료 인자 중에 약 한 30% 정도에 속하는 굉장히 작은 정도의 물리치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리치료라고 하면 이 피지컬 에이전트라고 하는 우리 모달리티 치료라고 하는 그 핫팩 전기치료 또 뭐 적외선 얼굴 불 켜주는 거 이것이 물리치료의 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물리치료 1960년도 대한민국에 물리치료가 들어온 이후에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사들의 책임이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 또한 물리치료가 의료의 메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물리치료 의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있죠. 미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그다음에 카이로 의사, 그다음에 하나가 물리치료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언젠가는 일본이 개업이 된다면 한국 또한 개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이제 의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을 거쳐서 한국 또한 의료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면서도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들은 책을 쓰고 있는데요. 내가 물리치료사다라고 하는 것은 잘 표시를 안 하려고 해요. 물리치료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치료하고 핫팩 깔아주고 붉은 불 켜주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물리치료를 바라보는 인지도가 떨어진 부분들은 저 또한 저를 포함해서 물리치료 선배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물리치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니 보면 또 직업적인 자부심이 좀 많이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리치료사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지금 저자님 뵈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성장의 시작을 또 앞장서서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환 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이제 인체에 많은 질환이 일어나는 원인이 근육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질환들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장요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장요근은 어떤 근육이며 그 장요근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질환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정도면 제 책을 착하게 캔치를 하신 겁니다. 혹시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포스트잇도 많이 붙이고 계시는데 사실 일본의 책에서 너무나 강조한 게 사실 장요근, 일요소스, 현대 신용으로는 긴 허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체에 나타나는 60대 근골격계 질환 내 원인을 단 하나를 찾아라고 한다면 저는 장요근이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요. 장요근의 경직으로 인해서 골반이 앞쪽으로 돌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신경근골격계 질환 60대가 나버린다는 것이죠. 자, 좀 설명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설명을 네네, 그러셔도 돼요. 네. 분명히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야, 인체의 신비군요. 마이크를 내려놔도 녹화가 될까요? 아니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네. 마이크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얼굴과 몸매 미인이신 분이 잡아주시면 고마운데. 자, 장요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인체의 골격근은 표층을 따라, 뼈의 바깥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 근육만은 유일하게 배를 뚫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배가 산타구니 안쪽 소전자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서 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허리에, 요추에 붙어 있는 특이한 근육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건강 전문가들은 인체 중심이 어디라고 하죠? 인체 중심이 척추 또는 허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배라고 돼요. 배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인체 중심은 장요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요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모든 질환이 다 공이 연결이 되고 있고 특히 이게 척추 질환 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근육이 이 장요근입니다. 현대의학 또한 디스크가 왜 밀려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밀려 나오는지를.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디스크가 왜 밀려 나올까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기로는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된 압력이 디스크를 바깥으로 밀어낸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힘에 의해서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척추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느냐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압력을 빼주면 밀려나와 있는 디스크는 제 위치로 가게 될 것이고, 협착이 되어 있는 디스크는 또한 제 위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장요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흉추 12번 이 횡돌기라고 하는데요. 옆에 있는 뼈다라고 해가지고, 흉추 12번에서 요추 5번 횡돌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띠를 이루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횡돌기에서 골반 안쪽을 가로질러가지고 이 사타구니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양쪽이. 만약 이 근육들이 위쪽으로 작동을 한다면 다리를 이렇게 들어버리게 됩니다. 가령 저처럼 이렇게 고관절을 굴곡 외전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만약에 서 있게 된다면 근육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위부를 향해서 작동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장요근이 타이트하게 되게 된다면 이 척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척추는 앞쪽으로 끌려 나오는 형태를 취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리엉덩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장요근이 타이트하게 당기게 되고 뒤쪽에 있는 척추 끼리근이 다시 같이 쌍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척추가 정상적인 망곡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척추 내부의 압력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척추가 갖고 있는 전방으로 휘어져 있는 이 C커브를 벗어나는 이렇게 과도해지는 로도시스라고 합니다. 전반증이라고 하고요. 뒤쪽으로 펴지는 후만증, 스웨이백이라고 하는데 또는 일자허리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노멀 커브를 벗어나는 로더시스가 되든지 스웨백이 되든지 간에 디스크와 척추와 척추 사이 내부의 압력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증가된 압력이 바깥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디스크 앞쪽으로 밀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앞쪽에는 전종인대라 해가지고 2분의 1이 덮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뒤쪽에는 후종인대가 덮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고 유일하게 열려있는 이 후외측 공간으로만 신경이 빠져나와 있는 이 공간으로만 열려있어요. 이 공간으로 디스크를 계속 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려나와 있는 디스크를 절제를 하거나 레이저로 녹이는 시술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로봇시스가 되어 있는 이 힘을 노멀로 만들어준다면 더 이상 척추 내부의 압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고 밀려나가 있는 디스크 또한 제이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바꿔주냐라는 것입니다. 척추를 때린다고 해서 펴지냐라는 것이죠. 안 펴진다는 것입니다. 인체는 그 충분히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시스를 만든 힘은 바로 장요근이라는 것이고 치료 타겟은 장요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요근을 적절한 길을 계속 풀어나가고 운동치료를 통해 가지고 릴리즈 시켜 나간다면 더 이상 요추를 앞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을 것이고 요추는 자기 위치로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의 노멀 커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척추 내부 압력은 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이렇게 로봇시스가 있어서 디스크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절제를 했어요. 절제를 했지만 곧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추를 앞쪽으로 끌고 나오는 이 힘의 인자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디스크의 압력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증가된 압력은 다시 디스크를 밀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4번, 5번 디스크를 빼내고 6번 디스크를 밀어넣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빠르면 2년 안에 재발하게 되는데 그 위에 3번과 4번 디스크에 또다시 디스크가 탈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이 45이나 50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협착적으로 진행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와.